안녕하세요. 나라살연구소 우정 박사입니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 시간인데요. 오늘의 숫자는 508억 원입니다. 사상 검증과 508억 원. 이제 알아보시죠? 사상 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이 웨이브에서 방영을 했었는데 상당히 전 재밌게 봤습니다. 내용은 정치, 젠더, 계급, 사회윤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12명의 젊은 남녀가 9일 동안 리더를 선발하고 상금을 분배하는 정치, 서바이벌 사회 실험인데요. 기획이 신선하고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볼만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에 더해 리더십, 사회적 불평등, 공정한 기회, 조세와 예산 배분, 승자 독식, 공동체 유지 등을 위해서 어떻게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갈등과 통합을 위해서 정치의 개입이, 정당의 개입이 필요한지까지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4월 10일은 총선입니다. 정당 정치 국가에서 이 시기는 정당에 대한 검증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당법을 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고 정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선은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정치를 하고 있는지 검증하여 선택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현재 정당별로 우여곡절 끝에 정당 공천이 끝나고 선거 캠페인 중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지역구는 21개 정당, 비례대표는 38개 정당. 상당히 많죠. 투표용지가 엄청 길 겁니다. 후보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 정당들 중에서 11개 정당이 508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제 숫자가 나왔죠? 508억 원의 정당 보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2석으로 가장 큰 당이죠. 192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받아갔고 국민의힘은 101석으로 180억 원. 녹색정의당은 6석 31억 원.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위선정당이죠. 14석으로 28억 원.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죠. 28억 원. 똑같아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과 새로운 미래, 민주당에서 탈당한 분들이 만든 당 5석이고요. 26억 원이 배분됐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을 보면 거대 양당 구도를 깨기 위한 정치개혁도 보이지 않고 때마다 흔히 나오는 개혁 공천이란 말도 무색할 지경으로 보이지 않아요.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의미를 무시한 채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이 양당에서 탈당한 제3당을 동원했던 정당들은 서로 합종연행 하다가 그 후유증과 또 신선한 정치 의제를 만들지 못해서 지지부진합니다. 그 외 진보 정당들을 볼까요? 뚜렷한 진보적 그 노선 없이 개인 정당, 사인 정당으로 정권 타도 기치만 있는 당이거나 나머지는 진보 세력들이 이미 등을 놓은 퇴행적 정당이라고 제가 총평할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당명들은 국민과 더불어 개혁과 미래, 혁신과 정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책과 노선은 실종된 채 현란한 당명으로 국민들의 선택지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저는 총평합니다. 국가는 이들 정당을 보호 육성하고자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줍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조금이 508억 원 중에 372억 원으로 대부분 차지하는데 여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 비례대표 유성정당 만들었잖아요. 양쪽에 28억 원씩 56억 원의 정당 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는 거대 양당들이 위성 정당들에게 의원 꿔주기를 통해서 왜냐면 의석수 5석 이상이면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5명 이상을 꿔줘서 정당 보조금을 받게 한 것입니다. 정당들이 난립하면서 국민의 정치적 불신은 팽배해지고 국민의 세금만 취하는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당은 현대 정치에서 대의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외부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번 정당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사상의 일치성보다 사람에 대한 호감으로 또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 각자 이해를 도모하는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히
부자, 돈이 많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사회 위치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그 와중에 권모술수, 거짓, 배신, 욕망들이 아주 버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커뮤니티는 분열하게 되죠. 이는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은 갈등을 양산하기도 하지만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기도 합니다. 정당 정치는 이념과 사상의 일치성, 리더의 덕목, 조세와 분배, 민주적 의사결정들이 정당의 일정한 규율로 작동하기 때문에 대의제에서는 효과적인 정치체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원들 중에서 리더를 양성하고 이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방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월 10일 이들 정당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님들은 꼭 투표하셔갖고 정당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